옛날 옛적 푸르른 산과 넓은 들판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김천 지역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맑고 투명했으며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웠다. 사람들은 이 호수를 천호라고 불렀고 언제나 호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천호에는 황금용이 산다고 했는데 이 용은 밤마다 호수에서 나와 금빛 비늘을 빛내며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한다. 김천의 마을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민수는 천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용을 만나고 싶어서 매일 밤 호숫가를 찾아가곤 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말리며 어른들이 전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민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작은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달빛이 비추는 호수 위에서 그는 황금용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물결이 울렁이더니 거대한 용의 머리가 물 위로 솟아올랐다. 황금빛이 그 용의 몸을 둘러싸 홀로 빛나는 듯 보였다. 용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이여,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온 용기는 참으로 놀랍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민수는 용기가 결단코 무너지지 않았고 용에게 마을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용은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머리카락 속에서 금색의 비늘 하나를 건네주었다. 용의 비늘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비늘을 마을 입구에 두었고 비늘이 있는 한 김천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칭송했고 민수는 자기네 마을에서 용을 만난 이야기를 전설로 남겼다. 세월이 흐를수록 김천 지역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천호에 사는 황금용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퍼졌고 천호는 자연스럽게 김천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밤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용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꿈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햇빛 고개라는 언덕이 있었다. 이 언덕은 마을을 둘로 나누고 있었는데 햇빛이 쏟아지는 아침마다 많은 주민들이 고개 넘어 다른 마을로 향하곤 했다. 두 마을은 서로 다른 성격과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만큼 또 서로의 삶에 깊이 얽혀 있었다. 고개 아래쪽 마을은 햇빛 마을이라 불리며 그 사람들은 대단히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들은 농사일이나 장사를 주로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는 항상 활력이 넘쳤다. 햇빛 마을의 중심에는 큰 장터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옷에 찬란한 물건들이 늘어져 있고 시장의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했다. 해질녘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잔잔한 시간들을 보냈다. 반면 고개 너머 그늘 마을은 조용하고 차분한 삶을 살아갔다. 그늘 마을에서는 예술과 이야기가 발달해 있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잇는 것을 즐겼고 그들의 노래와 춤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늘 마을의 중간에는 오래된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고전과 시, 이야기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햇빛 고개는 두 마을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두 마을의 아이들은 고개를 넘나들며 서로의 문화를 배웠고 더불어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다. 햇빛 마을의 아이들은 그늘 마을의 아름다운 별자리를 배우고 그늘 마을의 아이들은 햇빛 마을의 역동적인 시장과 활기를 경험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두 마을은 서로의 강점을 나누게 되었고 더불어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갔다. 하지만 어느 해 겨울은 유독 추웠다. 햇빛 고개는 두터운 눈으로 덮여 있었고 마을 사이의 오고감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두 마을은 서로의 소식도 예전처럼 쉽게 주고받을 수 없게 되어 마을 사람들은 점점 고립감을 느껴갔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높아졌고 두 마을은 이전의 연결을 잃을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젊은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였고 연희는 햇빛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늘 마을을 사랑했다. 연희는 고개의 눈을 치우고 길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고개 중간까지 오르며 작은 따뜻한 오두막을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시고 쉬어가기를 바랐다. 이내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첫눈을 치운 날 처음으로 고개에 올라왔던 사람은 그늘 마을의 소년이었고 그 후로는 점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작은 오두막에서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연희에 따뜻한 차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다. 덕분에 두 마을은 다시금 연결되었고 그 결속은 더 강력해졌다. 연희의 이야기와 이 두 마을의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녀의 용기는 두 마을에 굳건한 유대와 사랑을 심어주었고 햇빛 고개는 이제 단순한 언덕이 아닌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두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고개에서 만나 서로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묻고 그늘과 햇빛을 함께 나누며 평화를 이어간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따스한 빛을 전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산골 지역인 인제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천년의 나무라 불렀습니다. 이 천년의 나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나무 밑에는 전설적인 존재인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숭배하며 매년 봄이 되면 제사를 지내어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에게 정성껏 음식을 바치고 소망을 담아 짧은 편지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특히 용에 얽힌 전설은 마을 아이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무 근처에서 용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모험을 떠났지만 어느 누구도 용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어린 소년 건우는 아버지가 남긴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목걸이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가문의 귀중한 유품이라 건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건우는 마음이 급해 나무에 간절한 소원을 빌고 아버지의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건우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의 진심이 전해졌다. 하지만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그 후로도 여러 날 동안 건우는 매일 나무를 찾아가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해결을 찾지 못하고 낙심한 채 나무 아래에 잠들었던 건우에게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또다시 노인을 만난 것입니다. 노인은 용의 형상으로 변신하여 건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 너의 진실한 마음과 인내가 나를 감동시켰다. 나의 자그마한 도움을 주겠다. 이 말을 남기고 용은 사라졌습니다. 깨어난 건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것이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했던 목걸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연못가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건우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의 의미는 굴하지 않는 마음과 인내심이라는 것을.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용과 나무를 믿었고 그 신비로운 나무는 인제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호 간의 신뢰와 진정성의 가치를 되새기며 인제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제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신비로운 불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 지역에 광활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신비의 문에 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 다른 세계로 통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재우는 이 신비로운 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의 할머니는 자주 숲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며 특별히 보름달이 뜬 날 밤에 숲을 찾으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재우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보름달이 뜨는 날이 왔고 재우는 무작정 숲으로 향했다. 달빛이 비추는 밤길을 따라가던 중 숲의 한가운데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신비의 문이었다. 문은 아름답게 빛나면서도 고요히 서 있었다. 재우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을 열자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고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빛이 사라진 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였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가득했고
숲속 생명체들이 자유로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재우는 숲을 거닐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세계의 생명체들은 재우에게 친절하며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상한 세계에서의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 재우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느꼈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신비의 문을 통해 원래 세계로 돌아왔다. 어느새 하늘은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숲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재우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용기 있고 마음이 넓으며 세상의 경이로움을 배운 소년이었다. 신비의 문을 통해 배운 것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재우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숲이 가르쳐준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재우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큰 지혜를 가진 아이라고 칭찬했다. 시간이 흘러 많은 이들이 신비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숲을 찾았지만 문을 발견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재우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신비의 문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전설과 진실이 섞인 이 이야기는 춘주 지역을 떠나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